지금 세미나 시간이 돼서요. 아직 안 오신 분이 몇 분 계시는데 시간 관계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융합대학원에 근무하고 있는 최동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또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세미나에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융합대학원 세미나는 이렇게 최대한 좀 편안하고 이렇게 좀 즐거운 그 마음으로 이렇게 참석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미나는 이제 전 과정 그 코로나 방역 수칙에 의해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진행하게 되고요. 오늘은 그 생명과학과의 황인환 교수님을 모시고 유익한 세미나 시간을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여러 가지로 화제가 되고 있는 백신과 관련된 주제인 것 같은데요. 그린 백신과 기술과 비전이라는 주제로 유익한 세미나 시간을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을 큰 박수로 모셔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황인환입니다. 이게 어저께 안창일 원장님께서 메일 보내가지고 참석 못한다 그래서 잘됐다 생각을 했는데 이게 왜 생명과 교수님들이 많이 오셨어요? 뭐 되게 좀 편하게 간단하게 좀 쉽게 하려고 그랬더니 뭐 그래도 뭐 굳이 제가 요즘은 교수 승인하려고 하거나 뭐 tenure 받으려면은 생명과는 세미나를 해야 된다 그러는데 저는 심사 받을 일도 없으니까 적당히 해도 되겠죠, 그죠? 네, 그래서 그린 백신인데 사실 요즘 다 전문가가 돼가지고 무슨 굳이 백신을 가지고 톡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긴 하겠는데 어쨌거나 처음에 이게 학기 초에 할 때는 여전히 좀 신선했는데 요즘은 잘 모르겠어요. 하도 백신 해가지고 다 백신에 대해서 전문가라서 그러긴 한데 뭐 이왕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실제로 2000년 넘어가면서 사람들에게 기억될 만한 백신 그 바이러스 감염병이 상당히 많이 나타난 것 같아요. 2002년에 사스를 시작을 해가지고 신종플루 한국에 좀 국한되긴 했지만 메르스, 그 다음에 유럽에 아프리카에 좀 독특하게 나타난 에볼라, 그 다음에 남미에서 지카, 황열 이런 사실 상당히 한 나라라기보다는 꽤 넓게는 지역, 뭐 코로나처럼 뭐 전 세계를 강타하는 이런 바이러스, 사람뿐만이 아니고 이제 구제역이라든지 조류독감 이런 것들 계속 심각하게 사실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점점 이런 것들이 자주 나타나니까 사람들 생각하는 게 아마도 이런 것들이 계속 나타날 것이고 사실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요즘 뭐가 다음번에 나타나지 이런 어떤 걱정을 할 정도로 심각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 미국에서 신종플루 2010년에 터지고 난 다음에 뭐 어떤 식으로 이걸 대처해야 되는지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선제 조건이 뭐냐면 새로운 백신이 만들어져야 될 개발을 하고 생산을 해야 되는데 몇 가지 조건이 이게 언제 예측 불가능이니까 굉장히 빠르게 생산이 가능한 시스템이 뭘까? 그 다음에 이제 저비용이 이제 상당히 중요한 이슈로 또 등장하는데 지금 우리나라도 5천만 다 맞아야 되면 사실 이 돈이 굉장히 막대한 돈이 이제 들어가야 되니까 생산비가 좀 낮았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이제 안전한 그런 백신이어야 된다는 그런 몇 가지를 가지고 생각을 해서 시작한 게 미국 그린백스라는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는데 이게 맨날 이런 거 할 때에 레퍼런스로 미국 어디가 했다 이런 게 참 아직은 좀 여전히 해야 되는 게 안타깝긴 하지만 미 국방부에서 거의 4천만 불을 들여가지고 그린백스 프로젝트를 진행을 합니다. 앞에서 제가 언급했던 어떻게 신속하게 할 수 있냐, 저렴하게 할 수 있냐, 안전하게 할 수 있냐 이 세 가지 관점에서 했을 때 그 당시에 막 이제 저희 분야에서 연구되고 이제 활발해지기 시작했던 식물을 이용한 제조업 단백질 생성 기술이 발전이 꽤 많이 됐기 때문에 이걸 기반으로 해서 정말 기존에 있던 어떤 방법들하고 하면 비교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얼마나 빠르게 생산하고 얼마나 많은 양을 생산할 수 있느냐라는 프로젝트를 했는데 목표는 한 달 내에 100억 도수를 1억 도수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라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프로젝트를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수행을 하고서 나중에 알아낸 게 결국은 담배 여기 보이는 이 잎을 가지고 생산하면은 아마도 6주 이내에 1억 도수를
생산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계란 배양법 거의 아무리 빨라도 6개월 걸리고 사실 동물 세포로도 할 수 있거든요. 동물 세포로 가면은 이거보다 더 걸리죠. 그래서 굉장히 신속하고 가격도 쌀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자기들이 했던 거는 신종플루를 가지고 대상으로 했는데 신종플루는 사실 기존에 있는 인플루엔자 백신들하고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사실 그걸 굉장히 많은 기술들이 이미 어떻게 보면 백신을 어떻게 만들지에 대한 기술들이 다 확립되어 있는 상태에서 생산 시스템만 이걸로 바꾼 그런 거였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연구 개발이 사실 들어가 있지 않고 알려지고 있는 모든 시스템을 그러니까 기술들을 활용해서 바로 생산 시스템을 바꾸는 그 연구를 통해 가지고 대규모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는 그린 백신 그러니까 식물에서 백신을 생산하는 게 가능하다라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런 걸 확인하고서 나중에 이러한 연구 개발 그 경험을 기반으로 아이바이오라든지 KBP 몇 개의 식물 기반의 백신 또는 단백질 생산 기업들이 미국에서 탄생을 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개념은 뭐냐면은 바이러스의 특정 유전자 또는 유전자들을 확보하고 이거를 식물체에 도입하고 제조업 단백질을 만들고 이걸 분리 정지해서 백신으로 간다. 사실 개념은 이렇게 심플하고 어떻게 보면은 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른 지금까지 했던 그런 방법들하고 크게 다르지 않는데 먼저 들어가기 전에 제가 백신 종류 사실 백신 굉장히 종류가 많아요. 처음에 전통적으로 쓰던 방법은 바이러스가 있으면은 바이러스를 생산하고 이걸 사독하거나 약독화해가지고 하는데 생산 시스템은 계란을 쓰거나 동물 세포에 주입을 해서 바이러스를 직접 생산하는 그런 방법을 씁니다. 근데 문제는 고효능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효능이 좋아요. 바이러스 자체를 쓰니까. 대신에 이 바이러스를 생산하는 그 자체가 대단히 위험한 일이고 따라서 고비용 설비가 필요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코스트가 상당히 이쪽 이제 들어가면은 비싸죠. 그렇지만 효능은 좋으니까 전통적으로는 이렇게 해왔고 사실 전통적으로는 늘 어떤 필요한 백신들이 있으면 그걸 만들어서 저장하고 생산해서 이제 쓰면 되는데 요즘처럼 이제 새로 갑자기 생각지도 않을 때 나타나면 이제 이런 대비를 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죠. 어떤 이미 시설이 없는데 그 시설 짓는다는 이런 것들이 어려우니까. 그래서 점점 과학기술이 발전해가면서 바이러스 특정 유전자만을 가지고 백신으로 가죠. 그러면 이 사실 유전자 하나 또는 몇 개만 가져왔기 때문에 바이러스 자체가 아니니까 기본적으로 인펙션한 능력도 없고 따라서 이게 훨씬 더 안전하죠. 그래서 요즘 나오는 게 이제 DNA, RNA 백신이고 mRNA 백신이고 저희들은 이제 오늘 이야기하는 단백질 백신인데 문제는 이쪽으로 가는 게 사실 이런 안전하고 생산을 할 수 있는 그런 면에서는 좋은데 대신에 한계점이 뭐냐면 효능이 낮다는 거예요. 당연히 이제 바이러스는 전체 모든 이제 우리가 면역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우리 몸속에 들어왔으니까 같이 이제 진화를 했으니까 당연히 반응을 잘할 거고, 그거는 그중에 일부만 꺼냈으니까 사실 효능이 낮은데 따라서 여기 효능이 낮은 걸 어떻게 효능을 증진시킬 수 있느냐라는 게 연구 개발의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백신을 단백질 쓰면 훨씬 더 바이러스보다 안전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아마 이쪽 방향으로 이쪽을 점점 벗어나고 이쪽으로 넘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궁극적으로는 다 아마도 지금 이제 갑자기 mRNA 백신이 튀어나왔는데 이쪽으로 해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단백질 백신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단백질 생산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저희들이 쓰고 있는 백신으로 쓰고 있는 단백질은 크기가 대부분 적어도 몇십 킬로달톤 정도의 크기가 되기 때문에 이 정도를 생산하려면 반드시 세포 내에서 생산해야 되고 동물이나 곤충, 미생물, 식물 세포들을 쓸 수 있는데 전통적으로는 사실 여전히 유전자 꺼내가지고 동물 세포를 가거나 미생물을 써서 제조 단백질 만들고 이제 백신을 생산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서 이제 이러한 어떤 시스템으로 백신을 개발할 수 있는데 장점과 단점이 사실 분명하게 나눠집니다. 대단히 안전하죠. 그리고 이제 타겟이 명확합니다. 타겟이 명확하다는 것은 부작용이 적다라는 의미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오면 사실 바이러스가 갖고 있는 단백질 종류가 적게는 10개부터 한 어떤 경우는 100개까지도 너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사실 그게 다 어떤 면역 반응을 유도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은 사실 걔네들이 크게 우리 몸을
보호하는 데는 별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바이러스 전체를 쓰면은 모든 단백질에 대해서 다 바이러스가 되게 항체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쓸데없는 고생을 많이, 그러니까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 거죠, 우리 몸이. 대신에 이제 단점은 백신 생산 시간이 이런 이제 동물 세포를 쓰거나 하는 게 굉장히 시간이 긴 편이고, 대신 또 다시 이제 이렇게 동물 세포로 들어가면 생산 단가가 높고 효능이 낮다는 이런 몇 가지 문제점들, 이 문제점들을 해결해야만이 대신 제조업 단백질이 기반의 어떤 백신들이 활성화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한 가지 이제 도입되어지는 게 아까 앞에서는 미국에서 그린백스를 했던 이유가 우선 생산 기간이 길게 필요하고 생산 단가가 높은 거는 아마도 식물로 바꾸므로 인해서 다 어느 정도는 이미 시스템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이제 효능이 낮은 문제도 마찬가지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일단 식물 시스템 입장에서는 보면 이게 왜 장점이 있느냐면 생산 설비가 훨씬 더 기본적으로 동물 세포 기반에 비해서 훨씬 쌉니다. 어떻게 이제 최악의 경우는 우리 온실, 옥상에 있는 온실 같은 걸 쓸 수 있으니까 그 정도로 물론 이제 그렇게 쓰지는 않겠죠, 의약품이니까. 이렇게 식물을 재배할 수 있기 때문에 싸고, 그 다음에 안전성 측면에서도 이 제조업 단백질 자체가 사실 꼭 바이러스의 문제뿐만이 아니고 제조업 단백질을 생산했을 때 그 단백질 자체가 사실 안전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바이러스를 막기 위해서 백신을 맞는데 그 백신 단백질에 다른 예를 들어서 간염 바이러스가 컨텐트돼 있다 그러면은 사실 어떤 목적 단백 질병에 대해서는 막았을지 모르지만은 사실 엉뚱한 바이러스를 다시 체내에 갖고 들어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러한 식물은 인체 감염, 병원체가 감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제조업 단백질 만들었을 때 훨씬 안전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다음에 이제 프라이온 같은 그런 유한 단백질들이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오늘 먹는 거니까 사실 이게 문제가 있었으면 지금 먹지 않겠죠. 그다음에 이제 엔도톡신도 없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전성 면에서 좋고, 또 하나는 이제 신속성이에요. 그러니까 트랜지언트 익스프레션, 그냥 DNA를 주입해서 단백질 만드는 거는 적어도 1 내지 2주 내에서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런 앞에서 어떤 지금 나타날지도 모르는 이런 감염병에 대해서 백신을 생산할 때 요구되어지는 몇 가지 장점들을 식물 시스템은 사실은 그냥 시스템 자체가 제공을 해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효능이 낮은 것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문제가 있는데, 그거는 이러한 바이러스처럼 생긴 이러한 파티클을 어떤 특정한 단백질만 가지고, 바이러스가 갖고 있는 특정한 단백질만을 가지고 만드는 기술들을 개발하기 시작했어요. 요즘 HPV에 대한 백신을 지금 국내에서 두 종류가 나와서 쓰고 있는데, 그러니까 두 가지 회사 제품이 나와서 쓰고 있는데, 하나는 인섹트셀에서 만든 거고 하나는 바이러스 이스트에서 만드는 건데, 얘네들이 단백질 하나만을 발현시켜도 바이러스처럼 이렇게 안에 그러니까 핵산 같은 건 아무것도 없죠. 아린이든 DNA 아무것도 없이 바이러스처럼 생긴 이런 파티클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상당히 바이러스처럼 행동을 하면서 우리 몸속에 들어왔을 때 자극을, 굉장히 이뮨 시스템 자극을 잘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만드는 기술들을 개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것들 마찬가지로 똑같은 단백질 하나를 식물에 이제 발현시키더라도 이런 비슷한 BLP를 바이러스-like 파티클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HPV도 식물에서 만들어진다는 걸 알고 있고, HA 같은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는 메디카우라는 캐나다 회사가 실제로 바이러스-like 파티클을 만들어 가지고 클리니컬 트라이얼이 끝나고 아마 지금 미국 FDA에 승인 신청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능을 증진시키는 다양한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는데, 그중에 또 하나는 저희들이 주로 관심을 갖고 있는,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박테리얼 라이크 파티클 형성하는. 근데 우리 몸속에 들어오는 패소전 중에서 크게 나누면 하나는 바이러스고 하나는 박테리아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몸들은 아마도 원천적으로 바이러스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하는 기작들이 있는 것 같고, 박테리아는 또 박테리아를 인식하는 기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시스템을 서로가 바이러스 라이크 파티클을 만들거나 박테리아 라이크 파티클을 만들어서 제공을 하면 훨씬 더 면역 원성이 좋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는 강력한 면역 증강제를 개발해서 그걸 같이 쓰는 거죠. 그래서 주로 이제 리피드 베이스드 나노 파티클인데, 요즘
다들 백신 맞고 나면은 진짜 휴가 하나씩 받거나 하는 것 같은데 아마 아직은 제가 뭐 진짜로 그 백신 개발하고 있기는 하지만 mRNA 쪽은 잘 모르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아마도 굉장히 강력한 이런 면역 증강제 때문에 아마도 하루씩 휴가를 받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 굉장히 파워풀하게 이런 것들이 이 항원들하고 겹쳐지면은 이제 잘 실제로 바이러스가 아니더라도 면역 유도를 되게 잘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유전자를 확보하고 식물에 넣고 이렇게 하면 개념들은 잘 정립됐는데 진짜로 들어가 보면은 그렇게 심플하지는 않은 게 바이러스 어떤 유전자를 가지고 백신을 만들고자 할 때 도대체 어떤 유전자를 만들어야 될까? 진짜 아까 HPV처럼 바깥에 코드 아무래도 이제 바이러스가 들어가면 제일 먼저 이식하는 부분이 바이러스의 어떤 표면에 있는 어떤 단백질들일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단백질 하나가 있는 경우에는 사실 좀 더 심플하지. 인플루엔자도 비슷하고 지금 코로나도 비슷해서 다 그냥 S프로틴, 코로나 같은 S프로틴 하나만 가지고 이제 백신을 만들었는데 그렇게 심플하지 않고 요즘 이제 한국에 지난해부터 나타나가지고 애를 먹이는 스와인 바이러스 중에 아프리칸 스와인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이게 코드 프로테인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굉장히 종류가 많아요. 많으니까 이 경우는 어느 걸 택해야 되지라는 질문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단백질을 써야만이 나중에 제대로 보호를 해줄 수 있을까라는 그런 질문들을 해야 되니까 어떤 유전자들을 선택할 것인가. 그다음에 이제 식물체에 사실 유전자를 도입해서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거는 아마 뭐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거의 사실 유전자 만들어서 집어넣을 수는 있는데 그러면 단백질은 만들어져요 대부분. 근데 문제는 이제 만들어서 상업화를 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많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아까도 늘 경제성 문제를 얘기했는데 조금 만들어지면은 사실 그거 분리 정제하다가 다 잃어버리고 나중에 없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걸 이제 단백질을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그러니까 레벨이 1kg 만들었을 때 도수 하나를 만들 거죠. 1kg 식물에서 뭐 1000도수가 나올 거냐, 10,000도수가 나올 거냐, 이 경쟁이 사실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얼마만큼 많은 제조업 단백질을 식물 뭐 개체당이든지 뭐 그램당이든지 만들어낼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이제 백신을 우리가 몸속에 투입해야 되니까 단백질을 분리했을 때 가능한 한 순수한 우리가 원하는 단백질만을 분리해야 되니까 어떻게 분리 정제할 까? 그러니까 이런 방법들이 사실은 세팅이 돼야만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하는 게 질문들은 되게 많고 이제 사실 아직 우리가 알고 있는 답은 별로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계속 해결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저희 그린 백신을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어떤 중요한 주제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로 소개할 거는 사실 인플루엔자에 대한 건데 먼저 저희들이 제일 처음에 시도했던 거는 클래시컬 스와인 피부 바이러스라고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아프리칸 스와인 피부 바이러스하고는 종류가 다른 이건 이미 국내에서 농장에서 돼지들에게 반드시 백신 해야 되고 있고 현재 그 약독화 백신을 쓰고 있어요. 바이러스를 쓰고 있는데 사실 이게 바이러스가 약독화했다는 것은 여전히 살아 있다는 거예요. 살아 있고 그게 인펙션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바이러스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요즘 둘이 백신 맞으러 가면은 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뭐가 몸 컨디션이 안 좋으면은 백신 맞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돼지한테 농장에 이제 1000마리가 있는데 야너 열 있냐 어떠냐 물어볼 수 없잖아요. 근데 무조건 다 놔버리거든요. 그러면은 사실 약독화라는 거는 호스트가 약할 때는 사실 바이러스가 더 이기게 돼요. 이겨서 그 바이러스가 오히려 앰플리파이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필드에 퍼져나가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약독화 백신을 쓰는 것들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 대신 이제 사독화 같은 경우는 완전히 죽인 거거든요. 완전히 죽이는데 사실 너무 죽여버리면 단백질이 다 디내처돼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또 효능이 없어서 그게 이제 중국 티노판 같은 나오는 게 그래서 이게 효능이 한참 떨어지는가 한참 위가 레인지가 되게 높은 게 너무 콱 죽여버리면은 사람이 위험할지도 모르니까 콱 죽여버리면은 단백질까지 죽어버리는 거고 너무 살려놓으면은 사실 바이러스가 살아서 퍼져나갈지도 모르는 거고 되게 이제 애매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건데 저희들이 이제 클래시컬 스와인 피버 바이러스를 가지고 바이오앱하고 같이 작업을 했는데
E2 프로틴을 타겟 하나를 여기서 이제 타겟 주전자 하나만을 선정을 했어요. 밖에 곧 여기 엠벨롭에 있는 거. 그다음에 여기 만들 때 제조업 단백질을 만들 때 CBD라는 도메인을 하나를 퓨전을 했으니까 엑스트라 도메인을 하나 갖고 들어간 거죠. 이 도메인은 나중에 저희들이 분리 정제할 때에 필요한 도메인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순수하게 분리하게 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순수하게 분리할 하는 그런 아이디어가 이미 유전자 디자인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셀룰로스를 가지고 분리 정제를 여기서 MCS가 마이크로 크리스탈린 셀룰로스인데 그걸 쓰면은 아무래도 굉장히 싸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했던 게 스와인이기 때문에 가축 백신은 정말로 싸야 돼요. 한 적어도 1,000원 단위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모든 과정이 싸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처음에 시작했던 게 가축에 공급할 수 있을 정도로 백신을 싸게 식물에서 만들 수 있다 그러면 정말로 이제 로코스트 백신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동물 쪽으로 먼저 들어갔는데 그래서 E2 단백질 가지고 식물 이때는 이제 행질 전환체를 만들었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렸어요. 보통은 저희들 앞에서 말씀드린 거는 트랜지언트 익스프레션 1, 2주 걸리는 거하고는 다르게 저희들이 이거는 완전히 유전자를 도입하고 백신을 식물을 개발했기 때문에 오래 걸리고 그리고 단백질은 셀룰로스 미드를 써서 분리 정제를 했기 때문에 최소한의 가격으로 할 수 있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항원성하고 면역원성을 이제 마우스에서 실험하고 이제 돼지 복적 동물에서 실험까지 끝나고 잘 된다는 걸 확인하고 임상 품목 허가 받고 생산 설비까지 구축해서 지금 이제 대량 생산해서 필드에 실증 실험까지 들어가서 완료를 해서 어떻게 보면 세계 최초의 상용화된 그린 백신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되게 저희들이 럭키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E2 프로틴 하나만 가지고도 효능이 되게 좋았고 이제 백신 이제 반응성도 좋고 단백질 생산 자체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행질전환체를 갔을 때 특별하게 저희들이 어떤 새로운 고발인 벡터라든지 이런 걸 만들지 않고서도 갔는데 굉장히 지금 돌아서 생각해 보면 럭키했고 그건 사실 알 수는 없는 일이었지만은 럭키했고 이런 럭키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서 들어왔는데 나중에 다른 것들은 훨씬 더 점점 진짜로 우리가 새로운 것도 나올 때는 어려워지기 시작을 하긴 했지만 그래서 이걸 어떤 성공 기회를 가지고서 저희들이 다음으로 다른 연구들을 계속 꼭 해가는데 조류 독감이 사실 닭을 땅에다 다 걸리기만 하면은 뭐 얼마 에어리어 내에 다 살아있던 어떻게든 다 그냥 땅에다 묻어온 이런 것들이 정말로 계속 해야 되느냐 그리고 이게 정말로 괜찮은 일인가라는 그런 이슈를 늘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시작을 했는데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는 사실 사이언티픽하게도 이런 백신 개발할 때 굉장히 흥미로운 타겟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우선 이렇게 생겼는데 단백질 두 종류가 표면에 있어 크게 나누면은 HA라고 부르는 거하고 LA라고 부르는데 사실 이게 18종이 되고 11종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약간씩 같은 종이라고 A형이라고 부르지만은 예를 들어서 H5N9 뭐 H5N9 이렇게 하더라도 거기엔 또 약간씩 베리에이션이 더 있기 때문에 총 이 18개, 11개만 곱하더라도 198종이 뜨는데 사실은 베리언트들은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수백 종류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종류가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근데 얘네들 대해서 어떻게 바이러스를 백신을 만들 거냐 하는 것들 늘 필드에서 서로 꽤 많은 디베이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 중에서도 HA만을 대상으로 해서 일단은 제조업 그린 백신으로 가면은 HA만을 생산하기로 했고, 그 다음에 18종 정도는 사실 그렇게 많은 종은 아니니까, 많은 숫자는 아니니까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고, 저희들이 시작을 했던 한 5종 정도를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사실 오늘 말씀드릴 거는 그 중에서 2종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HA 프로틴은 이렇게 생겨 있어요. 바이러스 엠벨럼 멤브레인이 있고, 여기 멤브레인 앵커된 도메인이 있고, 삼량체, 프라이머로 이렇게 존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제조업 단백질을 대량 생산하고자 할 때 이렇게 멤브레인 프로틴들은 대단히 대량 생산이 어려워요. 그래서 원하는 때는 이제 이 부분 잘라버리고 이 윗부분만을 가지고 이제 저희들이 대량 생산을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솔루블 단백질이면서도 트라이메릭 프로틴으로 가질 것이냐 하는 이런 문제들이 생겨요. 주로 이제 여기 있는 TMD, 그러니까 트랜스 멤브레인 도민 얘네들이 이 삼량체 트라이머를 만드는 데 꽤 크게 도움을 기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잘라버렸으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 단백질들을 만들 때 대부분 유전자에서 꺼내오면 그냥 모노머가 만들어지는 게 정상이고 제대로 계속 트라이머를 만들려고 하면 거기에 뭔가가 도와줘야만이 트라이머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하나 생각했던 게 뭐냐면 그러면 강제적으로 우리가 원래 얘 단백질이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은 인위적으로 트라이머를 만드는 어떤 도메인을 조그마한 도메인을 붙여서 트라이머로 유도를 하자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사실 이 모노머보다는 이미 문헌상으로 트라이머가 됐을 때 훨씬 면역원성이 좋다라는, 항원성이 좋다라는 건 이미 보고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이 트라이머로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그걸 붙였고, 또 하나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단백질들 자체만을 가지고 그렇게 강력한 항원으로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미국의 캐나다에 있는 메디카우 같은 회사에서는 박테리아 라이크 파티클을 만드는데 이게 되게 테크니컬리 어려워요. 그래서 좀 쉬운 방법으로 박테리아 라이크 파티클을 만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박테리아가 있으면 저희들은 이제 락토코커스를 쓰는데 이 표면에 우리가 만든 이 항원들이 이렇게 코팅돼서 디스플레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얘가 좀 이제 박테리아처럼 우리 인체가 인식을 할 것이고, 그러면은 거기에 이제 밖에 표면에 있는 이 단백질들을 굉장히 잘 인식해서 항원으로 잘 인식해가지고 면역 반응이 잘 일어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이 박테리아 표면에 붙이려면은 이 단백질이 그냥 가서 붙지는 않으니까 어떤 특정한 단백질 중에서 이 박테리아 표면에 붙을 능력을 갖는 도메인을 찾았는데 그게 이제 라이스엠이라고 부르는 도메인이에요. 그래서 라이스엠을 붙여서 이렇게 맨 바깥쪽에 C터미널 쪽에 라이스엠이 존재하고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트라이메릭 도면이 있고 HA 도면이 있는 이런 디자인. 그래서 저희들이 해가면서 알은 게 결국 제조합 단백질을 만들었을 때 어떻게 가장 네이티브하게, 그러니까 우리 인체가 원래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하고 비슷하게 단백질이 디스플레이 되어 있는 그거를 그렇게 인식하게끔 디자인하느냐가 가장 핵심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표면에 박테리아 표면에 붙이는 그런 원래 잘 붙는 단백질들은 이런 단백질들이 있는데 이게 리핏 3개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리핏 3개를 가져서 이렇게 퓨전을 만들었더니 갑자기 발현 레벨이 너무 낮아가지고 사실은 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도면 하나만 붙이면은 발현은 좋은데 문제는 원래 이렇게 3개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산발이처럼 해서 이렇게 굉장히 타이트하게 바인딩 하는데 이 하나만 가지는 발현은 좋은데 사실 결합을 안 해요. 그래서 라이스엠을 GF에 이렇게 하나만 붙이면은 사실은 거의 발현, 그러니까 뭐 붙는 정도가 별로 좋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다행히 이 트라이머릭 도메인을 도입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 우리가 원하는 이 엔티젠 원래 이제 HA를 트라이머로 만들어 주길 원했고, 그 다음에 이제 원래 라이스엠이 사실은 이제 텐덤 리핏으로 트라이머가 되어 있는데 이건 일종의 병렬형으로 저희들이 트라이머를 이 몰레큘에 공급을 하게 되는 그런 우연하게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봤더니 트라이머를 공급해주는 바인딩 굉장히 잘 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 원래 이 목적이 이 항원을 트라이머로 만들어준과 동시에 이 라이스엠까지도 트라이머로 만들어줌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 두 가지 문제를 다 해결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발현도 사실 굉장히 잘 된다는 걸 트라이머가 이렇게 트라이머 형태로 만들어진 단백질이든지 모노머 형태로 만들어진 단백질이든지 다 잘 발현도 되고 해가지고 모든 이제 이런 조건들을 만족해서 그 다음에 저희들이 했던 거는 이제 정말로 그러면은 이게 마우스에 들어갔을 때 항원성이 좋은지를 테스트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두 가지 조건으로 하나는 면역 증강제를 추가를 하고 면역 증강제를 빼고, 면역 증강제가 이제 이런 말씀드린 것처럼 제조합 단백질 거의 필수적이거든요. 안 그러면 사실 면역성이 거의 없어요. 근데 저희들이 이제 면역 증강제를 줬더니 굉장히 이 반응이 잘 하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근데 심지어 면역 증강제를 빼더라도 거의 이 트라이메릭 폼으로 락토코커스 바인딩 한 경우에는 사실 큰 상관이 없다라는 걸 알았어요. 그걸 통해 가지고 이거는 그냥
박테리아 표면에 붙임으로 인해 가지고 그 자체가 굉장히 면역 원성이 좋아가지고 바로 써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특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가축에 대한 백신을 만들 때에 가격이 굉장히 민감한데 이런 이 면역 증강제가 사실 굉장히 비싸거든요. 비싸기 때문에 얘를 뺀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이제 어떤 코스트 다운에 있어서 유리한 거죠. 그래서 심지어 저희들이 1마이크로그램 정도만 이제 줘도 거의 맥시멈에 이를 정도로 면역 원성이 항원성이 좋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보통은 저희들이 이런 1마이크로그램 쓰는데 실제로 그런 특별한 어떤 디자인 없이 할 때는 거의 30마이크로그램씩 쓰기도 하거든요. 그런 게 비해서 굉장히 이런 단백질이 강력한 항원성을 가졌다는 걸 알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것들이 정말 엔티바디를 잘 만드는지 다 테스트했을 때 실제로 이 웨스턴 블러스 통해 가지고 테스트를 했을 때 잘 우리가 또 인젝션한 단백질을 인식을 잘 한다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우스는 그냥 모델이니까 실제로는 이제 이건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는 이비안 인플루엔자는 닭이 목적 동물이니까 닭에 가서 이때는 2마이크로그램, 닭이 이제 마우스보다는 조금 크니까 2마이크로그램 한 번만 주사를 했어요. 이렇게 가축에 들어갈 때는 사실 여러 번 주사 맞는 되게 이제 농장주 입장에서는 싫으니까 한 번만 주사했을 때 어떤 식으로 이면 반응을 일으키는지 2주, 3주, 4주 걸쳐가면서 했을 때 굉장히 파워풀하게 이렇게 이면 반응이 올라간다는 걸 알았고, 심지어 얘가 지금 저희들 아마 얘가 사독이에요. 그러니까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중에서 H9N2 사독 백신을 가지고 면역했을 때 이 정도밖에 안 나오는데 저희들이 제조 단백질을 가지고 했을 때 이 정도로 나오기 때문에 특히 이게 랍토코커스에 바인딩한 거고 이건 솔루블 폼으로 갔으니까 실제로 이런 랍토코커스 바인딩에서 면역 주사를 하면 굉장히 강력한 면역을 유도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처음에 이제 인플루엔자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종류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에비안 인플루엔자 중에서도 뭐 H5N6가 있고 H9N2가 있고 그다음에 하여튼 종류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언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이러한 철새들이 어떤 행을 가지고 들어올지 사실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것들 여러 개를 동시에 우리가 주사를 백신을 만들 때 섞어서 만들었을 때 그게 그래서 각자가 다 반응을 보이는지를 이게 두 가지 방법으로 했어요. 하나는 락토코커스 한 박테리아가 두 가지를 동시에 갖게 하거나 아니면 하나씩 갖고 간 다음에 이걸 섞어서 가는 이런 두 가지 방법을 썼는데 사실 어떤 방법을 하더라도 상관없이 이렇게 두 가지 종류의 단백질, 그러니까 항원이죠. 항원을 주사했을 때 공이 두 개 다 굉장히 강력하게 면역 반응을 일으킨다는 걸 알아냈어요. 그래서 이런 보통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인플루엔자 백신 맞을 때도 그게 3간이, 5간이, 뭐 몇 간이 올라가는 게 그 정도 종류가 많이 섞였다는 걸 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닭가 백신은 이런 식으로 제조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런 걸 할 때에 BLP 생산해서 백신으로 할 때에 이게 러프하게 보여주는 시간 테이블인데 실제로 바이러스 유전자를 새로운 어떤 변종이 생기더라도 어느 정도 이미 연구실이든지 대사들이 시스템을 갖고 있으면 유전자 확보해서 2, 3주면은 아마 벡터가 이제 발행 벡터가 만들어질 거고 식물에 투입하고 그 다음에 추출물 그냥 갈아서 두 개 섞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하는데 일주일 정도 걸리면 사실은 만약에 이제 북만주 같은 데서 어떤 새로운 종류의 조리독감이 나타났다고 그러면은 한국에 들어올 때쯤 되면 저희들은 이런 식으로 해서 백신을 대비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런 연구를 하는 과정 중에 잘 아시는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팀을 이쪽으로 스위치를 해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똑같이 락토코커스의 결합하는 트라이머 행으로 만들고 발현시켜서 면역 주사할 때 굉장히 파워풀하게 사실 면역 반응을 일으켰어요. 마우스에서.
이거 하는데 한 달 내에 저희들이 이제 이 결과를 마우스 인젝션 실험까지는 물론 이제 이 생산은 한 달이면 되고 여기까지 가는 건 이제 우리가 2주 한 달, 한 2달 정도 걸리니까 그래서 이미 저희들이 4월에 이 정도의 결과를 얻었어요. 그래서 코로나 백신 개발 쪽으로 들어갔는데 제일 문제가 이거예요. 한 번도 랍토코커스, 이건 사실 죽연 랍토코커스, 이제 살아있는 라이브 랍토코커스가 아니고 살아있는 라이브 랍토코커스 늘 먹잖아요. 우리 유산균을 먹는 것들이니까 먹는 거는 괜찮은데 이 죽인 박테리아를 주사를 하는 거는 전혀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이게 인체 사용 가능하냐라는 질문을 했을 때 누구도 인체 사용 가능하다라는 답을 예스라고 해주지 않죠. 사실 그건 미리 답은 안 해주죠. 근데 이제 어디 보면은 과연 굳이 하지 마 이제 연구를 사실 이까지 하고서는 다른 이제 실제로 그냥 랍토코커스 쓰지 않는 쪽으로 연구를 바꿨는데 근데 저는 이번에 이런 백신 개발사에 있어서 가장 획기적이고 노벨상을 받을 만한 사람들은 사실 mRNA 백신이나 DNA 백신 개발한 사람들이 아니고 미국 FDA 레귤레이터리 에이전시 같아요. 실제로 한 번도 쓰지 않았던 mRNA 백신을 그냥 허가해 준 게 가장 노벨티예요. 이 mRNA 백신에 대한 연구는 굉장히 오랫동안 해왔고 사람들에게 써보지 않았기 때문에 쓰지 않고 있던 거죠. 여전히 그냥 연구하고 있던 거를 쓰고 DNA 백신은 조금 아까 말씀드린 직과 같은 에볼라의 그 대상으로 아마 백신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에게도 쓴 것 같은데 그건 이제 굉장히 소수의 사람에게 쓴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연구를 한참 하다 보니까 그냥 나중 급하니까 오케이 씁시다 라고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러한 랍토코커스를 죽여서 거기에 이제 단백질을 코팅을 해서 인체 사용하는 거 아직은 되게 물어봤더니 엄청 어려운 거라요. 이게 사실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어떻게 아느냐고. 그래서 어려운 일이긴 한데 만약에 동물이든지 이런 식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어떤 결과들이 쌓이면은 동물에 아무 탈 없으면은 뭐 사람도 동물이니까 결국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사실 랍토코커스를 가지고 들어가면은 거의 정말로 앞에 한 달 이내에 식물들이 준비만 되어 있으면 한 달 이내에 백신이 만들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신속하게 이러한 백신을 생산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스라이드가 켜져. 네. 어쨌거나 이런 것들을 해가면서 실제로 사람들이 얼마나 가격이 싼지 등등을 비교해서 했는데 싸게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런 실험을 하면서 알아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랍토코커스 표면에 붙이는 항상 굉장히 좋고 굉장히 소량으로 그러면 가능하고 만들기도 쉽고 해서 이렇게 되면 새로운 항체 생산 시스템으로 써도 되겠다는 생각을 해요. 실제로 항체가 연구할 때 굉장히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실험을 해봤더니 토끼에 5마이크로그램 되더라도 이제 GFP를 붙여서 한 건데 5마이크로그램만 하더라도 이렇게 항체가 잘 만들어져요. 그 다음에 50마이크론, 100마이크론, 200마이크론. 보통 저희들이 제작 단백질 가지고 항체 만들어 달라 그러면 옛날에 컴퍼니 하면은 적어도 수 미리그램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수 미리그램이면은 일반 연구실에서 갑자기 이게 할까 말까 하는 고민해야 되는 그런 단계거든요. 근데 5마이크로그램 그건 그렇게 어렵지는 않거든요. 물론 5 곱하기 여기 한 3 정도 해야 되겠죠. 한 마리 한 15마이크로. 그러니까 20마이크로그램 정도면 가능하고 좀 좋으면은 적어도 50 곱하기 3번 인젝션 한다고 생각하면은 한 200마이크로그램이면은 충분히 한 마리에 대한 항체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얼마나 좋은지를 비교해 봤더니 지금 GFP 엔티바디로 제일 좋은 게 에브캄 엔티바디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하고 비교했을 때 50, 100, 200 보면은 거의 차이가 없잖아요. 이 단백질이 원래 원체 잘 안 만들어져 가지고 이게 식물에 발현시켰을 때 이걸 디텍션하는 정도가 상당히 잘 보이죠. 그래서 지금 시장에 가장 좋은 네오켐 엔티바디 비교할 만한 그런 것들 쉽게 BLP 형태로 해가지고 단백질을 항체를 만들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아마도 새로운 엔티바디 프로덕션 시스템으로서 되게 좋을 것 같고 실제로 엔티바디는 R&D라든지 바이오텍 컴퍼니
뭐 병원들 등에서 굉장히 많이 디맨드가 있는 그런 것들이라서 제가 어떤 공룡 연구하는 팀에 그럼 잘 됐다 이걸 가지고 이제 회사를 만드는 게 어떠냐라고 열심히 꼬시고 있는 중인데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몇 년 후에 되면은 한국에 새로운 엔티바디 회사가 만들어질 가능성도 있고 이런 할 때 여전히 이제 제가 여러 가지 뭐 설명을 드렸지만은 가장 핵심 중에 하나는 단백질 바른 레벨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게 코스트를 비교해야 되는데 이게 1마이크로그램 퍼 킬로 1g 퍼 킬로그램일 거예요. 단백질 1g 퍼 킬로그램 프레시 티슈 EV 1kg에 1g 정도가 나오면은 사실 여기는 이제 그 0.몇 g 정도인데 코스트가 어마어마하게 급격하게 다운이 되고 더 이상 올라가는 거는 뭐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모든 어떤 이런 단백질 생산할 때의 레벨을 얼마만큼 올리느냐가 가장 핵심이고 사실 아직은 거의 대부분 요 밑에 있어요. 그냥 하면 요 밑에 있기 때문에 여기 이제 빨간 점 찍힌 여기도 잘 안 와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까지 끌어내릴 수 있는 이 기술 개발이 가장 이 전체 필드 대접 단백질 기반의 모든 어떤 활용 범위에서 이게 가장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단백질을 많이 생산할 수 있는 모든 거의 모든 생각들을 다 종합해서 도입하고 있는 중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든 순서 중 분리 정제할 거냐 아니면 이제 아까처럼 락토코카스는 사실 분리 정제 시스템이 필요 없는 시스템이 이제 방법이기 때문에 그러긴 한데 단백질 어쨌거나 분리 정제해야 되는 경우에는 되게 순수하게 분리 정제할 수 있는 시스템들 그 다음에 식물 코스트 자체도 좀 잘 개발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는 그 식물은 그냥 Y 타입이거든요. Y 타입을 좀 더 필요 없는 것들이 안 딸려오게끔 호스트를 아예 개량을 해서 한 그런 기술들이 개발됐으면 하고 아마 그런 쪽으로 저도 연구하고 국가 연구를 많이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에서 주로 이 푸른색으로 표시된 분들이 거의 백신 쪽에 주로 일하는 분들이고 그리고 이제 공동 연구진들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가 제가 그린 백신 관련해서 준비한 내용입니다. 네, 질문 있으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바이러스 라이크 파티클 그걸 락토바실러스가 하셨는데 락토바실러스 말고 다른 것도 유사한 사례로 적용 가능한 그런 박테리아들이 있을까요? 저희들이 락토코커스를 쓴 이유가 기본적으로 안전하다고 알려진 우리가 진짜 먹기도 하고 우리 몸속에 늘 돌아다니고 몸 밖에도 돌아다니고 하는 그런 안전성 때문에 사실 락토코커스를 했는데 락토코커스는 하면 락토바실러스 뭐 비슷한 것들 그런 것들은 아마 괜찮은데 더더군다나 여기서 저희들이 하나 생각했던 것 중 하나가 파티클 사이즈예요. 그러니까 이게 박테리아긴 하지만은 여전히 가지고 다니는 단백질은 주로 바이러스 단백질이니까 사이즈를 어떻게든 줄여서 바이러스 정도까지 내려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현재는 이게 적으면은 한 사이즈가 작으면은 500 나노미터 정도 그리고 500에서 1 마이크로미터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박테리아 표면에 이게 단백질을 붙일 때에 펩티도 글라이켄을 붙이게 되는데 그 구조들이 약간씩 달라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 다른 어떤 박테리아 써도 좋은데 쓰려면은 그런 표면 고정용 글루성의 단백질을 또 바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에드볼 백신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 락토코커스를 유산균이니까 먹으면 내장에서 어떻게 돼갖고 효과가 있지는 않을까요? 그런 식으로 테스트는 안 해보셨나요? 좋은 코멘트인데 사실 저희들이 지금 개발하고 있는 거는 위로 일단 들어가면은 이 상황들이 되게 복잡해져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잘려져 특히 이제 표면에 잘 이렇게 노출돼 있으니까 얼마나 잘릴지 장에서 얼마나 업테이크 될지 이제 고민들이 많은데 대신에 사실 저희는 코에 스프레이하는 쪽으로 개발을 하고 있어요. 코 속으로 스프레이하면은 일단 위라든지 장에서의 프로테이즈 문제는 훨씬 더
괜찮으니까. 그래서 아마 코 스프레이 하는 쪽이 더 나은 쉬운 방법이지 않을까. 그 다음에 이런 감염병성들은 감염하는 장소가 이제 폐나 이런 기관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코 쪽으로 들어가서 백신하면은 항체가 그쪽에서 더 많이 만들어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더 많이 이렇게 유도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지금 백신 하고 나면은 여전히 돌파 감염이라는 단어들이 들어오면서 감염을 100% 막아주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들어오면은 꼼짝 못하게 하는 거긴 하지만은 그래서 이러한 시크리터리 항체들이 그런 폐 쪽에 표면에 이제 세포 표면에 더 많이 발현이 되면 아예 감염까지도 그러니까 초기 감염까지도 막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코 쪽 스프레이하는 쪽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질문 없으면 마쳐도 될까요? 네. 그 동물 백신에서 중요한 부분이 백신의 포스트도 있지만 백신의 포스트가 아무리 싸다고 하더라도 수의사를 불러야 되는 코스트가 꽤 많이 발생을 할 것 같아요. 그 특히나 돼지나 닭 같은 경우는 사실 한 마리당 가격이 그렇게 높지 않은데 그걸 지불할 만큼의 과연 가치가 있을지도 의문이고요. 그럼 수의사를 부르지 않는다면 좋은 것은 이제 아까 말씀하신 에더블 백신이나 이 점막 면역을 이용한 백신인데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뭐 한국 외에도 있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과학적인 그런 문제보다는 레귤레이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에더블 백신이라고 그럼 농장주가 막 줘도 되느냐? 그 포인트는 정부가 예스라고 답 안 할 것 같아요. 에더블 가든지 뭐 어떠한 오랄로 가든지 아니면 스프레이로 네이절 스프레이로 가든지 어떤 것도 결국은 수의사의 감독 하에서 하라고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문제는 과학적인 이슈라기보다는 정부에서 이거를 얼마만큼 레귤레이션을 풀어줄 거냐, 타이트하게 할 거냐 그 문제일 것 같아요. 지금 백신이 여러 군데서 많이 나왔는데요. 황 교수님께서 하시는 건 지금 우리 코로나에 관한 그런 특이한 백신이 아니고 앞으로 올 여러 백신에 대해서 지금 시스템을 확립하는 건가요? 네, 아무래도 저희들이 식물 쪽에서 다양한 몇 가지를 테스트해가면서 하면은 꽤 많은 것들은 그 범주 내에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아무리 뭐 특별한 새로운 변종이 나타나더라도 기존에 있는 것에서부터 변종이 될 가능성이 많고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예를 들어서 코로나를 가지고 지금 이제 코로나 백신 나온 사람들도 사실 이게 메르스 가지고 아니 사스 가지고 대단히 많이 연습을 했던 분들이 되게 빠르게 어떤 백신을 전환했다고 생각을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비슷한 것들이 나타날 것이고 비슷한 것들은 사실 뭐 변종이 있더라도 이게 시스템만 성립되고 나면은 유전자 바꾸는 정도의 어떤 작업들일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유전자 바꿔서 이미 개발되어 있는 그 어떤 트랙에 얼마나 빨리 달릴 수 있느냐 그런 면에서 동물 세포로 가는 경우는 사실 세포 하나를 형질 전환해서 그걸 앰플리파이하고 그 트랙이 길기 때문에 사실 오래 걸리는 거고 나중에는 저희들은 이런 식으로 락토코커스가 허용이 된다 그러면은 mRNA 백신하고도 경쟁할 수 있을 정도로 빠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뭐 2년 후, 3년 후에 쓸 수 있는 진짜 코로나에 대한 백신을 개발 목표를 가지고 계신 건지 아니면 이런 롱텀으로 그런 기술을 개발하시는 건지 궁금하고요. 둘 다요. 둘 다. 근데 뭐 멀크에서 치료제가 나왔고 뭐 백신 회사들이 다 이렇게 지금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 있다고 그러는데. 뭐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그런 면에서는 제가 직접 회사에 안 있으니까 편하게 그냥 연구 개발하면 되고 그건 아마 회사들이 걱정할 일인 것 같은데 회사들은 걱정할 것 같아요. 근데 여전히 이제 백신은 이제 치료는 걸렸으면은 치료하는데 그게 사실 지금 약이 나오는데 70만 원, 80만 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감당을 얼마나 할 수 있을지 문제 하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코로나 백신 쪽은 여전히 제조업 단백질 가지고 가는데
사실 저희들 손은 이미 떠난 그런 이제 연구 개발은 그러니까 연구 수준은 끝났고 그다음 생산하는 시스템이 뭐가 있어야 되느냐 결국은 이걸 가지고 회사에서 식물을 뭐 몇만 킬로든지 뭐 몇십만 킬로를 어떻게 생산할 거냐 그러고 난 다음에 그거를 어떤 식으로 분리 정제를 빠르게 할 수 있느냐 그쪽에 지금 회사에서 이제 바이오 쪽에서는 주로 열심히 이 시스템을 세팅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냥 항원 디자인하고 마우스 실험해서 효과가 되게 좋고 그리고 어떤 애주반트를 쓰니까 되게 좋다 이런 정도까지는 이미 거의 이게 연구가 끝난 셈이고요. 그걸 이제 1kg 했을 때 우리가 뭐 1g을 만들 수 있느냐 10ml 그러니까 뭐 100mg밖에 못 하느냐 이런 문제들을 이슈는 조금 더 계속 저희들 기초연구 쪽에서 발현 레벨을 높이는 연구들은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다 회사에서 시스템을 갖추고 생산 설비를 구축하고 하는 그런 쪽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회사 쪽에서 아마 진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그 백신과 관련된 좋은 주제로 열심히 강의를 해주신 황인환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수님 잠깐만 융합대학원에서 조그만 기념품을 준비했습니다. 그 와인하고요 학교 목욕표 예, 감사의 뜻으로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물보다 현금이 조금 예. 예, 오늘 그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융합대학원 런치타임 세미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도 관련된 화요일 날 세미나가 기획이 되어 있으니까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